161주. 정신없이 다이얼을 돌리며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정리해 보았다. 갑자기 목이 메어왔다. 도저히 전화로 이야기할 수가 없었다. 이것들은 전화로 이야기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벨이 울리기 전에 얼른 수화기를 다시 내려놓았다. 아무래도 집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려야만 할 것 같았다. 나는 화장실을 찾아 세수를 하고 머리도 가지런히 빗었다. 거울을 들여다보던 나는 그 속에서 나를 빤히 바라다보고 있는 그을은 얼굴에 깜짝 놀랐다. 10시간이나 한숨 못 자고 비행기로 날아온 탓도 있겠지만 퀭한 눈은 끔찍할 정도였다. 몸무게도 많이 줄어 있었다. 그래도 눈빛만은 나이 든 사람의 눈빛처럼 푸근했다. 16시간 이상 비행기를 타고 마침내 머틀비치에 도착했다. 그런데도 나는 메주구리의 간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여행에서 돌아올 때는 비행기가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일어나 문 앞에서 기다리곤 했다. 오늘은 다른 이들을 먼저 내리게 하고는 나는 행복한 마음으로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의자에 앉은 채로 테리와의 재를 머릿속에서 연출하고 있었다. 그래, 성숙한 어른들처럼 만나는 거야. 마지막 사람이 내리려 할 때 나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공항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테리의 모습만 내 눈에 비치었다. 여전히 아름다웠다. 나와 눈이 마주친 테리의 얼굴에는 놀란 표정이 스쳐갔다. 퀭한 내 모습 때문인가 보다. 곧 다시 미소를 되찾은 그녀는 두 팔을 내밀어 나를 포근히 감싸 안았다. 그녀의 품에 안기자 또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절제가 안 되었다.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 이런 내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스스로 다짐을 했었다. 성숙한 어른들처럼 만나리라고. 그렇지만 아름답고 성스러운 경험이라고는 해도 나 혼자 겪어낸 지난 8일간의 충격이 테리를 보자 그만 눈물로 방출되고 있는 듯 했다. 그녀는 많이 놀랐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다. 조금 진정이 되자 차로 가자는 말을 겨우 했다.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우리는 모두 말이 없었다. 우리 집 차고에 도착했다. 집에 돌아오니 정말 좋았다. 그래도 마음 한구석에는 지금이라도 당장 메주고리에로 돌아가고 싶은 열망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거실에 들어선 나는 물 젖은 솜처럼 소파에 묻혔다. 지난 8일간 누적된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감정적인 피로가 일시에 몰려왔다. 뭐 마실 것 좀 드려요? 테리의 소리가 아득히 들려왔다. 나는 그저 고개만 가로저었다. 어느새 그녀가 내 앞에 우뚝 서서는 나를 찬찬히 바라보고 있었다. 끔찍할 정도네요. 그녀가 웃음 띤 얼굴로 말을 이었다. 그래도 좋아 보이긴 해요. 원 세상에. 며칠 사이에 그렇게 마르다니 믿어지질 않네요. 그녀가 대화를 이어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다. 그때마다 나는 애써 미소를 짓거나 건성 대답을 하곤 했다. 그러다 나는 아무래도 여행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난 8일간 무슨 일이 일어났고 그때마다 내가 느꼈던 감동이나 충격들을 테리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물론 당시의 감동에 되살아나서 여러 번 말을 중단해야만 했다. 그저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야기하는데도 2시간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다. 11시가 되자 나는 잠자리에 들었다. 4시간 정도 잠을 자고 다시 잠이 깨었다. 그 전날 거의 이틀간이나 잠을 설쳤는데도 정신이 맑았다. 나는 거실로 나가 기도를 시작했다. 기도를 끝내자 따뜻한 밤 공기 속을 혼자 걷고 싶었다. 산책을 하고 있는 내 귓가에 크로아티아 말로 된 아름다운 찬송과 기도 소리가 울려 퍼졌다. 8일간 머문 곳이 내게는 고향처럼 느껴졌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다 온 사람 같았다. 먼지나는 그곳 시골길과 볕에 그을은 순박한 얼굴들이 몹시 그리웠다.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는 정신없이 잠에 빠져들었다. 침대로 뛰어오른 아이들의 고함소리에 잠이 깨었다. 가족이란 정말 좋은 것이었다. 나는 행복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아빠, 너무 오래 주무시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은 오랜만에 만난 아빠가 더없이 반가운 모양이었다. 이제 그만 일어나세요. 삼부자는 함께 엉켜 뒹굴기 시작했다. 겨우 아이들을 진정시킨 나는 잠자리에서 일어나 샤워를 하고 옷을 입었다. 그날은 거의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가방을 풀고 짐을 꺼내어 놓은 정도가 고작이었다. 이야기도 아주 가끔씩만 나누었다. 그리고 우리는 아주 많이 서로를 안아주었다.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다. 나는 예배 시간에 맞춰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그러다 문득 나는 아직 교회에 갈 준비가 안 되었다는 말을 테리에게 건넸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았다. 특히 성모 마리아의 발언이 루터 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있는 목사님은 더더욱 만나고 싶지 않았다. 그렇지만 그곳에 다녀온 나의 입장으로는 그 사실에 진위를 두고 왈가왈부한다는 것조차도 용납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지 마세요. 테리가 어린애 달래듯 말을 이었다. 괜찮아지실 거예요. 교회 주차장에 들어서기가 무섭게 아는 사람 하나가 다가왔다. 그는 다시 만나보게 되어 반갑다는 인사를 건네더니 덧붙여 말을 이었다. 이보게, 오랜 친구 같은 미국에 다시 돌아오니 좋지? 씁쓸해야 미소를 띤 채 그를 빤히 바라보며 아무 대꾸도 않는 나 때문에 테리가 당황했다. 그녀는 비행기를 너무 오래 타고 와서 그렇다면 곧 나아질 것이라면 변명 아닌 변명을 늘어놓았다. 오랜 친구 같은 미국에 돌아와서 좋겠다고? 나는 지금 당장이라도 유고슬라비아행 비행기를 집어 타고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차에서 내린 다음에도 나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테리를 졸라댔다. 교회 안에서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단호한 태도로 내 팔을 꽉 끼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날 위로했다. 교회 안에 들어서니 예상했던 대로 사람들이 몰려와 내 여행에 관해 이것저것 묻기 시작했다. 나는 그냥 웃기만 하거나 아니면 괜찮았다, 뭐 그저 그랬다 등 대도로 짧게 대꾸했다. 사람들이 북적대는 동안 나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테리는 내 곁에 서서 뒷감당을 해야만 했다. 우리는 교회 뒷좌석에 자리 잡았다. 예배를 드리면서 루터교 기도문이 카톨릭 기도문과 너무나 흡사한데 놀랐다. 그리고 나는 우리의 예배가 너무도 아름다운데 다시 한번 놀랐다. 그렇다고는 해도 성 야고보 성당에서 드렸던 그런 미사와는 비교될 수 없었다. 영혼을 뒤흔드는 찬양, 미사 보는 사람들의 우레같은 화답소리와 그 기쁨은 그 무엇과도 견딜 수 없었다. 나는 눈을 감고 마치 메주고리에서 미사를 드리는 듯 앉아 있었다. 교회를 나설 때 문간에서 교인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던 인가제 목사를 만났다. 나를 보는 그의 눈이 젖어 있는 것을 보자 나는 새로운 기운이 쏟는 듯 했다. 그도 나를 이해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그곳에서 정말로 깊은 영적인 체험을 했노라는 말만 짤막하게 건넸다. 그리고 시간을 내어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함께 나누고 싶다고 했다. 그거 좋은 생각이군. 그가 대답했다. 나도 그 이야기를 꼭 듣고 싶소. 교회에서의 일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럭저럭 잘 지나갔다. 그래도 집에 돌아와 혼자 시간을 갖게 되니 더욱 좋았다. 이제 혼자서 마음대로 메주구리의 추억에 잠길 수가 있었다. 다음 날이 되자 마침내 긴장이 풀어져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간 듯했다. 회사에는 출근하려고 시도도 하지 않은 채 침대에서만 뒹굴거렸다. 그러다 졸리운 생각이 들면 낮잠을 청하곤 했다. 그러다가 테리에게 툭하니 말을 건네곤 했다. 테리, 당신과 상의해야 할 일이 있어. 정말 중요한 일이라오. 그러고는 또 잠에 빠지곤 했다. 그러기를 여러 번. 마침내 밤 10시 30분이 되었다. 나는 테리에게 TV를 꺼달라고 부탁했다. 우리는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다. 나의 감정을 억눌러 가며 슈베 신부와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말을 마치고는 슈베 신부의 첫 번째 작품을 그녀에게 건네주었다. 그녀는 이미 오래전 나와 함께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었다. 그런데 말이지, 정말로 믿기 어려운 건 말이오. 마침내 결론에 접어들었다. 슈베 신부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사실이오. 글쎄, 그분이 두 번째 작품을 쓰셨는데 날더러 열흘이나 보름쯤 함께 지내면서 그 작품을 교정해 달라는 게 아니겠소? 물론 내가 그곳으로 가야겠지. 여기까지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녀 역시 아무 말이 없었다. 아예 내 쪽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내가 건네준 파란색 책 표지만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두드리고 있었다. 나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녀를 지켜보았다. 30초, 40초, 점점점. 마침내 그녀가 고개를 들고 나를 쳐다보았다.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글쎄, 성모님께서 당신들아 그 일을 하라고 하시고 그래서 당신이 메주고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면 그래야겠지요. 난들 어쩌겠어요? 당신이 그런 일로 농담 같은 걸 할 리도 없고 그리고 열흘이라고 하셨지만 그것 가지고는 어림없을 거예요. 적어도 3주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난 내 길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쨌든 그 순간 나는 그녀를 품에 안고는 사랑한다는 말만 되뇌이고 있었다. 어쨌든 그녀가 내 품에서 빠져나오며 웃음 띤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내가 당신의 고단수 수법에 넘어간 건지는 모르겠지만 테리, 내가 그녀의 말을 막았다. 이건 절대 그런 종류의 일이 아니오. 만일 마음을 바꾸고 싶다면 아니에요. 이해해요. 이해한다고요. 그녀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데 언제쯤 그곳으로 가야 되죠? 6월 중순쯤. 나는 기쁨을 감추고 있으면서 태연하게 대답했다. 우리는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눈 뒤 잠자리에 들었다. 내 옆에 누운 테리가 말을 건넸다. 여보, 내가 왜 이 일에 찬성하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말을 끊고 내 표정을 살피던 테리가 다시 입을 열었다. 이상하기는 하지만 어쨌든 염려하진 마세요. 어차피 그 일은 누구라도 해야 할 일이니깐요.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남자가 되어 꿈나라로 들어갔다. 15장. 메주고리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다. 나는 너를 다른 사람의 본보기로 택했다. 특히 기도와 중인되는 일은 본보기가 되어라. 화요일 아침 행복한 환상 속에서 잠이 깨었다. 나는 메주고리로 돌아가 있었다. 나는 침대에 누운 채로 생각을 가다듬기 시작했다. 마침내 현실로 돌아오자 나는 갑자기 못 견디게 일이 하고 싶었다. 아직 기억이 생생할 적에 내 생각을 정리해 두는 게 좋다고 판단했다. 이번 여행에 관해서도 2회분 정도의 칼럼이 필요할 것 같았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 당장 해야 할 문제가 있었다. 이 지역 시민단체 모임에서 오늘 아침 식사 시간에 연사로 내정되어 있었던 것이다. 나 대신에 아침 식사 시간에 발표할 사람을 구하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었다. 그렇지만 나 역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단지 유고슬라비아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뿐이었다. 매주 화요일마다 모이는 모텔에 도착했을 때에도 내 생각에는 진전이 없었다.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할 수 있는 모임 장소로 들어서며 힐끗 시계를 보았다. 오전 7시 30분이었다. 적어도 모임의 지각은 면한 셈이었다. 방을 한번 둘러보았다. 40명? 아니 50명 정도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다. 여름이 시작되는 좋은 계절치고는 많이 모인 셈이었다. 보통 때 같으면 주로 뒤쪽에 있는 식탁에 나는 자리를 잡곤 했다. 그렇지만 오늘 아침만은 맨 앞줄 식탁에 회장과 합석을 해야 했다. 우리는 가볍게 몇 마디 주고받았다. 입맛이 없어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대중 앞에서 말하는 건 언제나 쉽지 않았다. 내 쪽에서 보면 그건 필요악이었다. 청중의 다소를 불문하고 나는 사람들 앞에만 서면 떨리고 식은땀이 났다. 게다가 미리 종이에 적어온 것도 제대로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어쨌든 대중 앞에서 연설은 내 취향이 아니었다.
게다가 사업상으로 모인 자리에서 메주고리의 이야기, 즉 종교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게 썩 내키지 않았다. 나는 머릿속에서 내가 할 말들을 정리하였다. 가끔씩 네프킨에 몇 자 적기도 했다. 그러는 내게 회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